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이 미사일 울릉도로 울릉도 방향으로 가다가 공해상으로 떨어져서 울릉도의 공습 경보까지 오전에 내려지기도 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갑자기 또 북한이 도발을 한 건데 자세한 내용을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양옥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급하게 연결을 부탁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이렇게 오늘 같은 도발은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큰 맥락에서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북한이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계속 핵 운용부대의 군사훈련이라고 해서 미사일을 계속 발사를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NLL 쪽으로 포살을 하는 등 이런 군사 협정 위반 조치들을 했고요. 네. 네. 지금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호국 훈련도 지금 실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한미 이 연합 공군 훈련이 거의 최대 규모로 실시가 됐습니다. 네. 예.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대한민국 정부에게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 동해상으로 울릉도 방향으로 가다가 공해상으로 떨어져서 울릉군에는 아침에 공습 경보, 대피하라 이런 긴급한 상황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그 방향 같은 거는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위협의 수위를 높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미사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습 경보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네. 미사일의 이동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지금 판단을 우리 군에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그렇게 실제 우리가 이거 이대로 미사일이 날아갈 경우는 실제 우리 영토에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경로를 선택해서 발사했다라고 예. 네. 하는 점, 이런 부분들이 북한이 어느 때보다도 더 이렇게 공세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서 무력을 사용할 경우에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북한이 경고한 끔찍한 대가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바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부분들을 협박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보는 것은 매우 타당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지금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전술 핵 능력 이런 것들을 곧 북한이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공격을 할 수 있다. 지금 이러한 위협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합참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앞에 단거리인지 중거리인지 어떤 탄도 미사일인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예측이 가능할까요? 동해상으로 가다가 울릉도로 가다가 중간에 공해상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탄도 미사일일지는 예측 가능하십니까? 사실은요, 지금 제가 비행 고도라든가 네. 데이터 같은 것들을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네.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지금 북한이 거의 실전용이라고 해서 배치하고 있는 미사일은 KN-23이라는 미사일이 가장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요. 예. 물론 이외에 또 어떤 다른 새로운 것들을 준비했을 가능성도 전혀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 예. 말씀하신 KN-23이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북한판 이스칸데르라는 보도는 많은데 이게 어떤 미사일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 KN-23은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북한이 한 2018년에 처음으로 그 존재를 공개를 했던 그런 미사일입니다. 예. 그리고 실제 이제 2019년에 계속 연속적인 시험 발사를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이 북한의 주력 미사일, 그러니까
스커드와 그 기존의 그 탄도 미사일들을 교체하는 차세대 탄도 미사일로 그렇게 지금 북한이 앞장을 내세우고 있는 예. 그런 미사일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현재 지금 북한의 미사일 전력의 거의 그 핵심이 다 KN-23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요. 네. 이 KN-23이 뭐 예를 들어서 그 8륜 트럭 혹은 10륜 트럭 두 종류의 트럭에서도 발사되고 예. 혹은 이렇게 그 궤도형 차량에서도 발사될 뿐만 아니라 자, 이 열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도 바로 이 KN-23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SLBM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형태까지 개발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실전 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 지난달 14일에 발사한 이후에는 중국 당대회 기간을 전후해서는 탄도미사일을 꺼내지 않다가 28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요. 닷새 만에 오늘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겁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이달 8일에 또 예정이 돼 있는데 이것도 겨냥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 뭐 미국 중간 선거까지 겨냥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북한 입장은 뭐냐면은 어쨌거나 이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어떻게든 대한민국에게 최대 압박을 가해서 예. 이런 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좀 막고 불편한 상황을 만들겠다. 예. 이런 그 속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한미 공중연합훈련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다는 심정을 드러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한미 공중연합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어떤 훈련인지 얼마나 크기에 이렇게 북한이 도발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자, 일단 이 항공기를 동원해서 하는 훈련이 네. 예. 뭐 100여 대 이상이 동원되면 상당히 대규모 훈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북한도 얼마 전에 대대적으로 자신들의 그 훈련 내용을 보도하면서 그게 10월 6일이었나요? 뭐 대규모 이제 그 공군 비행대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면서 150대를 동원했다라고 북한이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물론 이제 그게 저희가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사실 그 약간 포토샵 흔적 같은 것들도 발견하고 그래서 뭐 이제 숫자를 좀 이렇게 늘린 일부러 그 좀 크게 만들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예. 자, 이번에 이 훈련은요, 이 비전 수송 훈련은 240대 항공기가 동원이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보시면은 그 보통 우리가 통상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항모가 동원되면 북한이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동원된 항모에 소위 이제 고정익 항공기 같은 것들이 뭐 최대 해봐야 60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예. 그거에 4배가 되는 그 뭐라고 그럴까 전력이 와서 훈련을 했다? 이거는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공포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대규모 그 한국모함 그 동해상에서 훈련도 했고 이어서 또 대규모 공중 훈련까지 하니까 굉장히 북한 측에서는 위협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느껴지는가 보죠? 예,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근데 하지만은 자신들이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럴까 그렇게 뒤지지 않았다, 뭐 예. 혹은 이렇게 겁먹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북한이 더욱 더 이렇게 좀 그 대한민국을 위협할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오늘처럼 계속해서 최근에 계속 도발이 연달아서 이어지고 있는데 북한이 뭐 미국 중간선거 전에 핵 실험까지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북한이 그럼 현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그 능력치는 어느 정도로 돼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미사일은요 지금 네. 북한이 상당 부분 기술이 올라가 있다. 뭐 기술이 올라가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아마도 그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많은 양을 갖춰 놓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 과연 성능이 실전에서 얼만큼 제대로 발휘될 것인지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한이 어찌 보면은 이 동북아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미사일, 그러니까 지금 뭐 한 최대 경우에는
거의 1000발 가까운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 않냐 이런 관측까지 있는데 예.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미사일을 갖고 이 동북아 국제 질서 이걸 흔드는 그런 국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요, 북한의 핵실험 도발 직전의 수순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북한의 핵실험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좀 증거라든가 이런 그 메시지가 부족합니다. 네. 예. 뭐 이거 결국은 이제 북한 쪽의 발표 혹은 노동신문을 통한 어떤 보도 이런 부분들이 좀 추가가 돼야지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맥락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 북한이 새롭게 개발한 그 탄도 미사일을 그러니까 핵탄두를 실을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북한이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전술 핵탄도라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맥락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북한이 지금 쏘고 있는 거의 모든 미사일들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인데 사실 여기가 대부분 그 신형 전술 핵 탄도 미사일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그 맥락에서는 뭐 비슷하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예. 지금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들을 많이 발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일괄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그 8시 55분에 울릉군 쪽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가 공해상으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울릉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습경보가 울릉도 전역에 공습경보가 발령이 됐고 뭐 지하로 대피하는 분도 계셨고 울릉도 전역에 공습경보 사이렌까지 울렸다. 이렇게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위협적인 긴박한 상황을 만든 이 오늘의 그 도발은요. 의도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위치나 방향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이게 만약에 그 미사일이 우리가 예측한 그 어떤 고도와 사거리로 날아왔다면 예. 당연히 이제 그거는 거의 뭐 전쟁에 가까운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 착탄이 되거나 했다면은 뭐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 북한의 그 침략으로 침공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네. 근데 어쨌거나 그 전에 바로 그렇게 되기 직전에 뭐 이렇게 어떤 미사일 어떤 이런 방향이나 이런 것도 떨어지게 만들어놔. 네. 잠시 지금 예, 연결이 전화 연결이 되지 긴장을 예, 예. 최대한 높이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네. 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이번이 15번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직후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을 했는데요. 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 정부는요 기본적으로 이 북한의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지금 원칙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욱더 좀 명확하게 사전적인 경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이런 미사일 발사나 이런 부분들이 예. 침략에 거의 유사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북한에 인지시킬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요. 예. 국제사회에 지금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북한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인지시켜서 예. 네.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북한을 더더욱 압박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럼 북한이 이렇게 최근에 미사일 도발을 계속하는 이유는 뭡니까?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유는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그겁니다. 그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미국에게 목소리를 내는 건지 아니면 대한민국에게 목소리를 내는 건지 국제사회에 내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해서요. 기본적으로 북한이 어떤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을 낼 때는 대한민국을 뭐 향한다 혹은 뭐 미국을 향한다 북한 내부를 향한다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습니다만은요. 예. 기본적으로는 북한 스스로가 자신을 다잡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 아. 북한 자체가 예. 굉장히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김정은이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미사일의 사거리라든가 그래서 그 미사일이 공격 향하고자 하는 대상 국가가 어디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보통 북한의 의도를 보긴 합니다만은 예. 통상 이제 단거리 미사일 발사 때는 대한민국에 대한 메시지, 그 다음에 중장거리 이상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뭐 미국을 향한 메시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 발사 같은 경우는 뭐 사실 한미 연합훈련이라는 어떤 지금 이런 국면에 같이 해서 발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 뭐 한미 양국에 대한 메시지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오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